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후보 등록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이고, 오늘이 선거 30일 전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대통령의 운명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정권 교체 됩니까?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됩니까?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가 진행하는 선거는 꼭 이기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것이 올해 2022년 들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로 이끌 자신 있고 확실합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토크 콘서트를 그냥 노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죠? 이게 한시름이 놓여지고, 야, 이제 대한민국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확신도 생기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조금 아까도 누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처음부터 제가 너무 큰 주제를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 단일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일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우리 대표님은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실 것인지, 그런 말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수 정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그 예전에 2012년까지 선거를 저희가 이길 때에는 나름의 데이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각자 역할에 따라 가지고. 그런 탄핵 이후에 저희가 너무 큰 일을 겪다 보니까 당의 체계가 많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전략 전술을 그냥 두서없이 감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저희가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합당을 통해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있었는데, 그때 최고사령부라는 지도부에서 흔히 오가던 얘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최고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겼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만은 여론조사는 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보면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어. 통합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통합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었냐면요.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 이게 우리 보수정당의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으로 선거를 치르면 지죠.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지도부가 신나가지고 Y자로 손 흔들고 있고, 나중에 까보면은 지는 거고,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부흥회하고 있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 때까지 저희의 과오라고 하면, 저희가 정당이 이제 뇌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많이 휘둘렸습니다. 종교 집단에 휘둘리기도 하고, 유튜버들이 무슨 100만 구독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방송 한번 나가보려고 의원직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 서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같이 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려고 한 거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가서 유튜버들한테 읊조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이 전략 전술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단일화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유튜버 하는 말 따로 있고, 우리 당에도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익명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언론에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저는 선거를 이긴 게 목적인 사람이지만 유튜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실명으로 하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단일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내 여의도 연구원에서 굉장히 심층된 조사를 이틀 단위로 3일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매 순간 합리적인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혼란이 좀 적은 겁니다.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은 분들은 뭐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합치면은 그 숫자가 더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론조사에서 다자구도 양자구도 이렇게 조사하신 것만 봐도 단일화했을 때 그 표가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표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만한 표와 우리 후보를 지지할 만한 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안철수 후보 포기해가지고 그냥 사라진다 하더라도 양자구도에서 그 지지율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지도부를 좀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부를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이제 유튜버들은 그러면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요, 보면은. 예, 유튜버들은 이제 당연히 당대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이준석은 선거를 져야지만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게 하려고 작전을 하자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채널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당을 이간질시켜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배척하지 못하면 저희가 2020년대에 암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들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반협박적으로 들이댔던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그 채널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당 사람들 읊조려가지고 망가진 사람 되게 많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이 싱크탱크로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항상 이기는 선거를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그런 정보력과 기획력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럼 이기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냐 하면 선거에서 져야 이준석에게 기회가 온다. 이거는 완전 뻥입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지면 패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패장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선거를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무슨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건 제가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못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유튜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또다시 이제 시즌이 되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전투표 하지 말자 운동이 2020년 총선에서도 저희한테는 4% 정도 지지율 손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본투표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투표하러 안 나가요 또 그때는 귀찮아서. 왜냐하면 자기 주소지가 안 맞으면 본투표하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수 진영이 2022년 이후로 매 선거에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한 1년 잠잠하다가 시즌이 되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나오고 카톡방 여기저기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는 무조건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하고 나가지고 선거를 감시하든 말든 하는 거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야 유튜브가 하지 말라더라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해서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꼭 한 분도 남기지 않고 각자 투표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투표하셔야 된다고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네. 이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좀 불편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질문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렇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뭐 안철수 측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던데 그냥 그분들의 생각은 빼고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소극적인 것은 안철수 이 대표하고의 이 후보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다. 불편한 관계 때문에 소극적인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성 발언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사감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감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사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나경원 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붙은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는데도 당의 모든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저랑 우리 김철근 실장이랑 몇 명 서울의 당협위원장 한 4-5 정도만 열심히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선거를 도왔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오히려 오 시장을 안 돕고 안철수 우리 후보에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왜 발생하냐면요.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계실 때인데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기억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선거 끝나기 전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사감으로 안철수 저렇게 해가지고 당 말아먹으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김종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전략이 뭐냐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당에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당권 투쟁을 하자는 그런 목적이었지. 저는 이번에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당에서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용을 알만한 분들이 그러면 저는 그거 약간은 좀 순수하지 않게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건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자 여론조사 보면은 PNR이라는 곳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2,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일반적으로 1,000명 조사하는 건데 2,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대 37인가요? 그렇게 11% 차로 지금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안철수 후보는 6인가 7 정도 나왔거든요. 이미 단일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협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중적으로 쟤네 뭔가 불안하고 질 것 같으니까 단일화한다 이미지가 씌워지게 됩니다. 단일화는 원래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겁니다. 2등, 3등 후보가 1등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게 보통 단일화거든요. 그 언어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의 언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이해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다소간에 좀 아주 순수하지만 않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 선대본부장으로 고생하고 계신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탁 선을 그으셨잖아요. 선대본부 차원에서나 후보 측과 함께 이 단일화 논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감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한테 사감이 있냐면 사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는 아마 논리적으로는 단일화를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면 선거도 이기고 어쩌면 단일화도 그냥 거저온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일화 갖고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 이전에 결판 납니다. 네. 금요일 이전에 이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이번 선거 들어간 제가 허언으로 이렇게 막 예언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월화수목 금요일 되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우리 유권자, 많은 우리 당원들이 또 결과를 알게 되실 텐데 단일화 그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금요일 되면은.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금요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